예, 안녕하십니까. 네,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 기업의 행동 원리 중에 제일 중요한 이윤 극대화하고, 그 다음에 시장 조직론, 완전 경쟁 시장, 독점 이렇게 갈 텐데, 앞에서 우리가 수요 곡선 소비자 행동 원리를 다 봤고, 그 다음에 생산자 행동 원리를 기본 생산자 이론하고 비용 이론에서 다 봤기 때문에 이 기업의 행동 원리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금 앞에서 다 봤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시장에서 이런 수요자와 공급자가 만나면 어떻게 행동을 하는지 시장 조직에 따라 다르다 이것입니다. 경쟁 시장이냐, 독점 시장이냐 이렇게 다른데 여기 이윤 극대화부터 이제 시장 구조에 대한 얘기를 계속하게 될 거예요. 어제 했던 거 한두 가지만 확인을 좀 리뷰를 해보면, 생산 함수로부터 비용 함수로 도출할 수 있고, 그 비용 함수에는 생산 함수의 주요한 내용들이 다, 들어있다 그랬고, 크게 이제 비용 국수화의 첫 번째, 두 번째 경로를 쪽지 시험도 봤는데, 첫 번째, 두 번째 경로가 뭐냐, 이거 물었고, 비용 국수화의 첫 번째 경로든 두 번째 경로든 중요한 것은 미니마이즈든 맥시마이즈든 상관없이 항상 MRTS하고 등량선의 접선의 기울기하고 등비용선의 접선의 기울기가 맞아떨어져야 균형이다 그랬고, 이게 이제 균형이라는 것은 비용 제약하에서 산출량이 극대화되든 아니면 요 산출량 제약하에서 비용이 극소화되든 상관없이 등량선과 등비용선이 맞아떨어진 상태에서 이게 비용이 극소화되고, 이 비용이 극소화된다는 의미에서 균형이라 이 말입니다. 그때 노동 그리고 자본의 양을 비용 극소화 조건을 달성하는 조건부 요소 수요라 그랬고, 그 조건부 요소 수요를 어디다 집어넣으면 요 비용 함수에다 집어넣으면 요 WL 플러스 RK가 이게 이제 비용인데, 여기다가 뭘 집어넣어버리면 노동에다가 이 조건부 요소 수요인 L스타를 집어넣고, 자본에다가 K스타를 이거 집어넣으면 이게 극소화된 비용이 된다. 극소화된. 비용 극소화 조건을 달성하는 극소화된 비용이다. 이걸 우리가 비용 함수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비용 함수다. 그래서 요 조건이 여기 우리가 들어갈 거고, 요 R분의 W, 이게 요소 상대 가격인데, 요 R분의 W가 등 비용선의 접선의 기울기고, 요게 평행하게 바깥으로 나갈 수도 있고, 기울기를 가지면서 가질 수도 있다 얘기를 했었는데, 요런 점들 우리가 예컨대 처음에 2제로점 이렇게 하면, 이런 것들이 점점점 변해가는데, 비용 극소화 궤적, 얘는 안 변하고, 뭐만 변하면, 총 비용만 변하면 이게 바깥쪽으로 나갈 것이고, 이 바깥쪽으로 나가는 것이 요렇게 밖으로 나간다면, 이런 비용 제약하에서 산출량을 가장 크게 하는 이런 궤적들을 우리가 그려볼 수 있겠고, 이런 궤적들을 그려볼 수 있어서 이런 점들을 연결한 것을 뭐라 했냐면 E0, E1, E2 이렇게 연결한 것들을 확장 경로다 이렇게 불렀어요. 확장 경로. 요렇게. 여기 익스펜션 패스다. 확장 경로. 그래서 노동과 자본이 다 움직이기 때문에 장기 확장 경로라 그랬고, 이 장기 확장 경로. 두 번째는 요소 가격의 변화 효과라는 것을 우리가 봤는데, 요소 대체 효과만 봤는데, 간단하게 우리가 나중에 뒤에서 보게 될 산출량 효과도 간단하게 좀 확인을 해보면 LK 평면에 LK 평면 처음에 R분의 W가 이렇게 높은 상태에 처음에 제로다. 여기서 뭐가 있을 거냐면 이런 형태로 산출량이 일정한 궤적이 있고, 이걸 Q0로 하겠습니다. 산출량이 일정한 궤적이 있고, 그 산출량을 최소의 비용으로 얼마의 노동을
L0만큼 노동을 그리고 K0만큼 이렇게 자본을 이용해서 Q0만큼 생산을 하고 있다가 예를 들어서 R분의 W가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고 떨어질 수 있는데 떨어졌다고 하면 이렇게 떨어졌다고 하면 요소 대체 효과는 요소 대체 효과 상대적으로 저렴한 거 많이 쓰고 비싼 거 적게 쓴다. 따라서 요 상대 임금이 하락하기 때문에 항상 분자 중심을 상대 임금이 하락하기 때문에 노동을 더 많이 쓰고 노동 투입량을 늘리고 요 자본 투입량을 줄이는 것을 이거를 요소 대체 효과 이렇게 불렀고 두 번째는 이제 산출량 효과라는 게 있는데 아웃풋 이펙트 혹은 산출 효과 혹은 산출량 효과 이거 같은 말입니다. 산출 효과, 산출량 효과. 얘는 어떤 의미냐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요소 가격이 변하면 요소 가격, 노동의 가격이든 자본의 가격이든 이렇게 요소 가격이 변하면 이 요소를 구입하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기업은 비용이 달라진단 말이죠. 요소 가격이 비싸지냐 싸지냐에 따라서 비용이 달라져. 그래서 기업의 비용 구조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기업은 항상 이윤 극대화를 추구하기 때문에 이 비용 구조가 달라지면 이윤 극대화에 뭐도 달라지냐면 산출량도 달라져요. 이윤 극대화의 Q, 산출량도 변해. 그리고 그 산출량의 변화는 요소를 노동을 많이 쓸지 자본을 많이 쓸지 요소 수요에 영향을 준다 이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앞에서 어제는 고려하지 않았던 이 요소 가격이 R분의 W 이런 것들이 변하게 되면 이제 기업의 비용 구조가 바뀌고 요 비용 구조가 바뀌면 기업이 산출량을 변화시킵니다. 그런데 그 산출량이 변화하는 과정에서 요소에 대한 수요가 바뀐다. 이거를 무슨 효과? 산출량 효과. 산출량 효과. 산출량 변화에 따른 요소 수요 변화. 그래서 이게 기본적으로 이런 요소 수요를 산출량의 변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요소 수요를 파생 수요라고 이렇게 부른다. 파생 수요. 그러면 먼저 요소 대체 효과를 먼저 확인해 보면 R분의 W 제로에서 이렇게 R분의 W1으로 요소 가격이 이렇게 변했어. R분의 W1으로. 그러면 새로운 비용 극소화점은 이런 점이 될 것이고 최초의 어떤 점에서 A점에서 이렇게 B점으로 가면서 저렴한 거 노동 더 많이 쓰고 비싼 거 자본 적게 쓰는 이런 형태로 요소 대체 효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고요. 자, 이제 산출 효과를 얘기를 해보면 이게 지금 R분의 W가 지금 떨어진 상태에서 산출 효과예요. 이제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 산출 효과를 예로 들기 전에 정상 투입 요소와 열등 투입 요소라는 게 있습니다. 정상 투입 요소라는 것은 개념이 뭐냐면 정상 투입 요소 산출량을 늘리는 과정에서 산출량을 늘리는 과정에서 해당 요소 투입량이 예를 들어서 노동이 정상 투입 요소라면 해당 요소 산출량을 늘리는 과정에서 해당 요소 투입량이 증가하는 것을 정상 투입 요소라고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이게 0보다 크지 당연히 변화 방향이 이렇게. 열등 투입 요소는 반대예요. 요 열등 투입 요소는 똑같이 산출량을 늘렸는데 그 산출량을 늘리는 과정에서 오히려 노동이 열등 투입 요소라면 노동 투입량이 오히려 감소해버려요. 얘가 올라가는데 산출량은 느는데 오히려 노동에 대한 수요를 줄여버려요. 이런 것이 노동이 열등 투입 요소다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 요소 가격 변화 효과가 좀 어려운 게 뭐냐면 요 두 가지를 나누어서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데 이거는 요소 시장에 가서 할 거고 요 하나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정상 투입 요소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일단은 아무 얘기 없으면 정상 투입 요소라는 것은 산출량이 느는 과정에서 노동 투입량이 느는 게 노동이 정상 투입 요소라 이 말이죠. 그 말은 임금이 싸지면 여러분 임금이 싸지면 더 싼 임금을 가지고 이제
노동자를 고용해서 물건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기업의 비용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비용 구조가 좋아질까요? 나빠질까요? 쉽게 말하면. 좋아지겠죠. 더 저렴하게 노동을 샀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노동 투입량을 늘릴까요? 줄일까요? 뭐 늘리겠지, 당연히. 그런데 그게 이제 요 정상 투입 요소라고 했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런 정상 투입 요소라는 지금 전제를 깔았어요. 요런 정상 투입 요소라는 전제를 깔았어요. 그랬을 때 R분의 W가 요게 떨어지게 되면 요렇게 상대 임금이 떨어지는 경우, 이런 경우 기업의 비용 구조가 MC가 한계 비용 뭐예요? 물건 한 단위 만들 때 추가적인 비용 증가분 이건데 이게 늘까요, 줄까요? 줄어요. 이게 줄어. 그러니까 노동이 정상 투입 요소일 때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임금이 떨어진다고 해가지고 항상 한계 비용이 줄지가 않아. 정상 투입 요소일 경우만 한계 비용이 줄어요. 근데 우리는 직관적으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임금 떨어졌으니까 뭐 노동자 더 저렴한 비용으로 고용하는데 뭐 당연히 비용 떨어지겠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한번 열등 투입 요소라 우리가 가정을 하게 되면요. 노동의 열등 투입 요소라 그러면 오히려 임금이 떨어지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기업의 한계 비용이 증가합니다. 임금 떨어진데 이상하잖아요. 임금 떨어지는데 저렴하게 노동자 고용할 것 같은데 한계 비용이 올라가? 이거 뭐지? 쉽게 우리가 직관적으로 이해가 안 되니까 그거를 수학적으로 영이라는 사람이 증명을 했다. 이거 영의 정리에서. 증명을 했다 이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일단 이거 생각하지 말고 일단 우리 보통 직관적으로 생각하는 이 한계 비용이 떨어진다. 자, 그렇다면 이제 시장 계속 그릴 거예요. 이제 앞으로 요 PQ 평면에 프라이스 퀀터티 평면에요. PQ 평면에 P스타 이렇게 한번 수직축에 한번 점을 한번 찍어봐. P스타는 뭐예요? 시장의 균형 가격이야. 이거는 시장에서 형성된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지금 개별 기업이야. 개별 기업은 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을 그대로 받아들여요. 이걸 가격 수용적 기업 이렇게 불러요. 가격 수용적 기업, 경쟁 기업 이렇게 불러. 이런 시장 가격 하에서 MC가 한계 비용 이렇게 생겼다고 하면 MC 처음에 제로다. 이렇게 생겼다고 하면 기업은 P equal MC 조건 하에서 산출량을 결정합니다. Q0. 왜 거기서 결정하는데? 바로 이 장 전체가 이윤극대화 장이 전체가 이거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래서 P equal MC 수준. 요 MC하고 P가 맞아떨어진 상태에서 이윤극대화 산출량을 정해요. 이런 점이 최초의 0점이야. 그런데 한계 비용이 임금이 떨어져서 한계 비용이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 이렇게 각각의 산출량 수준에서 한계 비용이 이렇게 MC0에서 MC1으로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 기업의 시장 가격은 이건 주어져 있어요. 이건 가격 수용자니까 이걸 받아들여야 돼 그대로. 그리고 뭐만 MC만 바뀌게 되면 기업의 이윤극대화 산출량이 Q0에서 Q1으로 이렇게 증가합니다. 우리는 뭘 보고 있어? 요 상대 임금이 떨어졌을 때 여기 상대 임금이 떨어졌을 때 요소 대체 효과는 어떻게 나타났어요? 노동을 늘리고 자본을 줄이는 이런 A점에서 B점으로 가는 게 지금 요소 대체 효과란 말이죠. 산출량 효과는 어떻게 나타난다고? 한계 비용이 어떻게 되면서 이렇게 떨어지면서 기업의 이윤극대화 산출량이 증가한다. 그러니까 얘 산출량 Q0를 이제 바깥으로 밀어낼 텐데 이제 이게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요소 상대 가격이 여기서 이렇게 변했어, 지금.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 상태에서 뭘 우리가 찾아야 되냐면 산출량 효과라는 걸 찾아야 돼요. 이 변하지 않는 상태에서 산출량 효과를 찾아야 되는데 이건 물론 똑같아요. R분의 W1이야. 똑같은 거예요. 상대 가격은 변하지 않아. 이게 변해버리면 또 요소 대체 효과를 또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변하지 않는 상태에서 산출량 변화 효과를 찾아야 되는데 아무 데서나 찍어서는 안 되고 요 등량선이 어디서 만나야 되냐면 반드시 요 B점의 우측에서 만나야 됩니다. 반드시 B점의 우측에서 뭐가 만나야 된다고? C점이 등량선이 만나야 돼.
아무 데나 찍어서 안 되고 Q1이다. 그래서 C점에서 점선을 쭉 끌어내리면 요게 L 뭐가 되고 2가 되고 여기가 L1이 되고 요게 첫 번째는 무슨 효과? 요소 대체 효과 1번. 두 번째는 무슨 효과? 산출 효과 2번. 이렇게. 그래서 상대 임금이 떨어지면 반드시 요소 가격이 떨어지면 요소 대체 효과와 같은 방향으로 산출량 효과가 나타난다. 산출량이 증가하든 감소하든 상관없어요. 항상 얘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나타난다. 반대 방향으로 가라는 열등제 이런 거 없어요. 기편제 이런 거 없어. 이런 요소는 없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요소 대체 효과에 대한 조금은 추가를 좀 했고, 이제 이런 거에 대한 얘기를 할 거란 말이죠. P equal MC가 왜 이윤 극대화 산출량이냐? P equal MC가 그런 얘기를 할 건데, 그 297페이지 좀 보시면 297페이지 이윤 극대화를 위한 산출량 선택 이렇게 해서 좀 읽어볼게요. 앞장에서 생산 비용에 관한 논의는 결국은 밑줄 그으세요. 어떤 수준의 산출량을 생산하는 데 드는 총 비용이라는 비용 함수로 대표할 수 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TC는 뭐의 함수로 구성되어 있어야 되나요? TC가 W, R, 그리고 LK? 아니요. 요 L과 K는 생산함수에 넣어가지고 다 뭘로 바꿔야 돼? Q로 바꿔야 돼. 그래서 우리가 TC 총비용 함수를 반드시 WRQ로 표시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어제 봤어요? WRQ로 표시를 해야 돼. 그래서 원래는 총비용 함수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WR 요 Q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데 요게 이제 대표적인 산출량이 총 비용을 결정한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라고요. 요소 가격은 시장에서 주어지니까. 응? 그래서 거기 총 비용을 Q라는 비용 함수로 대표할 수 있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다. 되어 있고, 이렇게 생산된 상품을 판매해서 얻을 수 있는 총 수입이다. 밑줄 total revenue. 이것도 Q의 함수다. 내가 시장에 몇 개 파냐. 이거가 나의 판매 수입에 영향을 줄 거니까. 그리고 이윤이라는 것은 TR에서 TC를 뺀 거니까 이윤도 뭐의 함수가 되겠어요? 그래서 산출량의 함수가 된다. 그래서 기업은 자신의 이윤을 극대화한다라고 한다면 산출량을 몇 개 생산하느냐가 나의 이윤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죠. 그 산출량이.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이거 뭐 기초적인 얘기를 좀 했고, 두 번째는 기업의 이윤 극대화라는 것을 좀 보면, 먼저 이윤 극대화의 기업의 이윤의 정의는 요 파이라고 이윤을 쓰고요. 파이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Q의 함수다. 산출량을 몇 개 생산하느냐가 내가 나의 이윤에 영향을 준다. 이윤은 TR에서 TC를 뺀 거예요. TR, 내가 몇 개 파냐? 나의 총 수입에 영향을 준다. 그리고 내가 몇 개 만드냐? 이것도 나의 총 비용에 영향을 준다. 그래서 이윤의 정의식입니다. 이게 TR에서 TC를 뺀 게. 자, 그리고 하나 더 우리가 생각해 보면 TR이라는 것은, 판매 수입이라는 것은 시장 가격에다가 뭘 곱한 거냐면 시장 가격에다가 판매량을 곱한 거예요. 그리고 요거는 당연히 전체가 Q의 함수인데 요 P가 이제 잘 들으세요. 이렇게 써볼까요? P가 이렇게 고정된 값이냐 아니면 P가 산출량 영향을 받냐, 이거에 따라서 이게 P가 고정되어 있으면 경쟁 시장이고요. P가 고정되어 있으면 경쟁 시장이고, P가 고정되어 있지 않고 내가 몇 개 생산하느냐에 따라서 시장 가격이 달라진다. 이러면 이게 이제 독점이나 가격 설정력을 갖는 기업의 경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쓸 수가 있습니다. TC, Q. 이윤을 극대화한다는 것은 우리가 계속 봐왔던 지금 최적화란 말이죠. 최적화.
그 중에 미니마이즈가 아니라 맥시마이즈인데, 맥시마이즈. 파이를, 이윤을 가장 크게 한다. 이 파이라는 것은, 물론 Q의 함수인데, 이 이윤을 가장 크게 한다. 이윤을 가장 크게 하려면, TR에서 TC를 뺀 것을 가장 크게 해야 되겠죠.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게 있는데, 그러려면, 요걸 가장 크게 하려면, 요거 가장 크게 하거나, 요게 가장 줄이거나, 뭐 이렇게 하면 된다는 얘기겠어요. 그래서 총 수입 극대화라는 건데, 이게, 총 수입 극대화. 총 비용 극소화. 그래서 이 총 비용 극소화, 이거를 지금 계속 우리가 봐왔던 것이 비용 극소화의 원리라는 것이고, 비용을 어떻게 하면 줄이겠냐. 두 번째, 총 수입을 극대화한다는 것은 다시 한번 써보면 요 P 곱하기 Q기 때문에 이게 산출량을 어떻게 하면 주어진 비용 하에서 산출량을 극대화할 거냐. 요거와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의 관심사인 요 최종적인 이윤 극대화는 뭘 통해서 달성이 된다? 산출량 극대화나 요 비용 극소화를 통해서 달성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미 다 봐버렸어요. 이게 산출량 극대화, 비용 극소화. 비용 극소화 1, 2 경로에서 이미 다 봐버렸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장이 어떤 시장에 따라서 요 P가 고정된 값이냐, P가 변하는 값이냐, 이런 얘기만 생각하면 된다, 이거. 자, 그리고 이 파이가 Q의 함수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내가 이윤을 가장 크게 하기 위해서 산출량을 몇 개 생산하느냐, 이게 관심일 거고. 물론 이 산출량 극대화와 비용 극소화에는 뭐가 선택 변수였어요? 그렇죠. LK가 선택 변수였는데 요 LK를 가지고 비용 함수에 집어넣고 그 비용을 고려해서 이윤을 극대화하는 산출량을 선택한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업의 단계는 사실은 좀 이게 여러 단계지, 사실은. 내가 산출량을 몇 개 생산하느냐, 이게 바로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 산출량 결정을 위해서 노동을 몇 개 고용하고, 자본을 몇 개 고용하고, 물건을 얼마나 만드는데, 그 물건 만들면 비용이 얼마나 들고, 또 시장 내다 팔면 얼마나 수입이 생기는데, 뭐 이런 것들을 따져본다는 얘기예요, 기업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걸 극대화하는 것을 1개 미분 조건, 2개 미분 조건이 보통 두 개로 나누는데, 이제 오늘 미분 몇 번 할 거예요. First order condition. 이게 1개 미분 조건, 이렇게 1개 first order 1개 미분 조건. 항상 선택 변수로 목적 함수를 미분합니다. 목적 함수가 뭔데? 파인데. 선택 변수는 뭔데? Q인데. 그리고 극값을 찾는다는 것은 항상 요 극대값, 극소값을 찾는다는 것은 여기서 접선의 기울기가 제로예요. 극값에서는 항상 접선의 기울기가 제로다. 그래서 이걸 제로로 보내주는 게 극값 찾는 것입니다. 보면 TR을 뭐로 미분하면, Q로 미분하면 MR이에요. TR이 뭐의 함수이기 때문에? Q의 함수이기 때문에 MR도 Q의 함수입니다. 그리고 TC를 뭐로 미분하면? Q로 미분하면 MC예요. MC도 Q의 함수예요. 그리고 이걸 뭘로 보내죠? 제로로 보내죠. 그래서 나의 이윤을 극대화하는 조건은 뭐라고요? MR, Q equal MCQ다. 여기에 제가 이걸 도출하면서 경쟁시장이네 뭐 이런 독점시장이네 이런 얘기를 했나요? 아니에요. 이건 항상 성립한다. 어떤 시장에서는 항상 성립해. MRQ equal MCQ는 항상 성립한다. 이윤 극대화 조건으로서. 그런데 만약 이게 경쟁시장이라면, 경쟁시장에서 활동하는 기업들을 뭐라고 하냐면 가격 수용적 기업이래요. 가격 수용적. 그래서 보통 이제 프라이스 테이커다. 가격을 수용하는,
혹은 경쟁하는 시장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가 없어 경쟁 기업들은. 그래서 이 가격을 그대로 수용한다. 이 말은 가격이 시장에 주어진 가격을 그대로 받아들인다 이 말이에요. P바를 그대로 받아들여. 이게 안 변해. 내가 산출량을 몇 개 생산하느냐 이거 아무런 상관이 없어. 이 시장 가격과는. 그냥 주어진 가격 수준에서 내가 한 개 팔지, 두 개 팔지, 세 개 팔지 이것만 선택한다 이것이. 그래서 경쟁 시장에서는 내가 물건 하나를 팔면 물건 한 단위 추가로 팔았을 때 수입의 증가분 이게 뭐라고? MR은 뭐를 미분한 거라고? TR을. 그러니까 TR을 Q로 미분한 거니까 물건 한 단위 팔았을 때 총 수입의 증가분 이게 MR이야. 시장의 가격이 100원짜리야. 물건 하나 팔았는데 시장 가격 100원이래. 항상 100원이래. 그럼 내가 물건 한 단위 추가로 팔았을 때 수입의 증가분은 뭐예요? 100원이지. 그래서 경쟁 시장에서는 항상 P하고 뭐 같아요? MR이 같습니다. 경쟁 시장에서는 P와 MR이 같으니까 그것 때문에 MR equal MC 조건을 뭐라고 쓸 수 있는 거예요? P equal MC 조건으로 이윤극대화 조건을 쓸 수 있다는 것이죠. P equal MC 조건으로.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본 대로 예컨대 이윤극대화 산출량은 어떻게 정하냐? 요 P 프라이스 퀀터티 평면에 시장에서 가격이 주어지면 P0든 뭐 P1이든 가격이 일단 주어지면 이걸 그대로 받아들여. 이걸 그대로 받아들이고 요 시장 가격과 뭐가 항상 같다고요? MR이 항상 같아. 그러면 MC가 잘 들으세요. MC가 우리가 앞에서 평균 비용 한 개 비용 곡선을 봤는데 어떻게 생겼어? 이렇게 U자형으로 생겼죠. U자형으로.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생길 수 있어. 어떤 게 한 개 비용 곡선이. 근데 우리가 이윤 극대화라면 요게 이제 이계 조건을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되는데 항상 MC가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통과를 해야 돼. 이윤이 극대화 되려면 우리 이렇게 항상 그리잖아요. 그 그리는 이유가 요 이윤이 극대화되면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통과를 해야 돼. 아래에서 위로. 다시 말하면 요 MC의 기울기가 MR의 기울기보다 더 커야 돼요. 여기 이계 조건이에요. 이계 조건. 이게 맞아떨어지는 점. 요게 Q0로 이윤극대화 산출량이다. 주어진 P0 이거 주어진 상태에서 어떤 조건? 여기 어떤 조건이요? P equal MC 조건 하에서 P equal MC 조건 하에서 이런 조건 하에서 이윤극대화 산출량이 정해진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평균 수입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시장 가격이 Q0고요. P0고 시장의 판매량이 Q0라면 이 전체가 뭐예요? TR. 토탈 레버뉴 TR. 그리고 요 MC는 사실은 TC를 미분한 건데요. MC 밑면적을 다 모으면 이게 바로 TC가 될까요? 이제 고정 비용과 가변 비용의 합이 총 비용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요 3Q 플러스 10을 Q로 미분하면 얼마예요? 3이죠. 3Q를 미분하면 3이죠. 그러니까 요 3을 적분한다고 해서 얘가 나올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 없어. 그러니까 고정 비용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밑면적을 요 한 개 비용 요걸 전부 다 모은 것이 뭐라는 보장이 없어요? TC라는 보장이 없어. TC라는 보장이 없어. 그래서 이거를 다른 개념으로 우리가 산출량이 변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비용이다. 그래서 TVC라고 부릅니다. 토탈 뭐라고? Variable Cost. 가변 비용이다. 가변 비용. 그러니까 고정 비용은 여기 나타낼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고정 비용이 나타낼 수가 없어. 그래서 이 아래쪽은 여러분 항상 가변 비용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지난번에도 얘기했는데 이 TR에서 TVC를 뺀 것을 뭐라고 그랬어요?
요 TR, TVC를 뺀 것을 PS, 생산자 잉여다. 이렇게. 생산자 잉여. 생산자 잉여. 그래서 그 생산자 잉여, 요 생산자 잉여의 개념이 TR에서 TVC를 뺀 건데, 앞에서 요게 이윤의 정의식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가 앞에 그 비용함수, 단기 비용함수를 볼 때, TR에서 뭘 빼면, TVC를 빼면, 이게 PS 생산자 잉여라고 그랬어. 뭐하고, TR에서 뭘 빼고, TVC를 빼고, TFC를 빼면, 이게 파이라 그랬는데, 그러면 이 차이점이 얘하고 얘 차이점이 얘밖에 없는데, 얘 고정비용이 없는데, 고정비용이 나타낼 수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요거를 보통 이제 이윤이라고 판단을 하려고 하면, 요게 이윤이라고 판단을 하려고 하면, 뭘 제로로 보내버리면 돼? 요 TFC, 고정비용이 없다라는 가정을 둬버리면 되지.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이 문제들을 많이 독점 시험 가면 문제들 많이 풀 텐데, 문제에서 이 생산자 잉여와 요 이윤을 구분해서 구하할 때도 있고요. 아무런 문제에서 얘기가 없으면 구분하지 않고 보통 고정비용을 제로로 보내버려서 문제를 풀어요. 그래서 일단 요건 두 가지는 구분되는 개념이다. 매몰 비용, 이제 기억날지 모르는데, 매몰 비용은 생산을 중단해도 회수 불가능하다 그랬어요. 그때 고정 비용과 가변 비용, 다시 말하면 평균 비용과 평균 가변 비용이 구분된다 그랬어요. 아니면 구분 안 되고 그냥 하나라 그랬어. 구분? 고정 비용과 가변 비용이 구분된다 안 된다? 구분된다. 구분해야 된다. 구분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가변 비용은 산출량을 변화시키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비용이고, 고정 비용의 매몰 비용이라는 것은 산출량의 변화와 무관한 비용이라 그랬잖아. 그래서 생산을 중단할지 말지 결정할 때 이걸 고려해서는 안 되는 비용이라 그랬잖아요. 매몰 비용은. 그러니까 가변 비용이 아니야. 매몰 비용은 고정 비용이고. 그래서 그때만 우리가 이제 생산자 잉여하고 뭐가 달라요? 얘가 달라요. 언제 다르다고? 고정 비용이 언제? 매몰 비용일 때. 고정 비용이 매몰 비용이라는 단서가 주어지면 이 고정 비용이 있단 말이죠. 이게 있어. 그러니까 얘 없다고 말할 수가 없어. 이해되세요? 좀 어렵다는 표정이네. 다시 한번. 이 고정 비용이 두 가지가 있다 그랬어. 고정 비용이 매몰 비용과 비매몰 비용이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전부 다 매몰 비용이라면 생산을 중단해도 회수 불가능해. 그러니까 생산 과정에서 나는 비용이 아니야. 매몰 비용은. 그거 이해되시죠? 생산 과정에서 드는 비용이 아니야. 그러니까 고정 비용이야. 그냥 고정 비용인데 생산 과정에 드는 비용이 아니니까 가변 비용이 아니잖아요. 그때는 이게 있는 거야. 지금 TFC가. 그러니까 요 PS하고 파이가 다르지 그때는. 그러니까 문제에서 단서에서 매몰 비용이라고 주어지면 반드시 이 두 가지를 구분해서 구해야 돼요. 여러분들 문제를 좀 풀어보면 이제 나중에 알게 될 텐데, 일단 이런 매몰 비용이 어디에 속한다 그것만 좀 정확하게 일단 해두시고, 두 번째 이윤 극대화의 시장 지배력이 있는 기업 좀 보겠습니다. 이해가 안 되면 쉬는 시간에 질문해요. 질문을 그냥 넘어가지 말고. 네 번째, 시장 지배력이 있다는 것은 시장 지배력이 있는 기업. 다시 말하면 가격을 수용하지 않고요. 프라이스 가격을 시장 가격을 직접 설정할 수 있는 기업이에요. 프라이스 세터. 가격 설정력을 갖는 기업이다. 가격 설정력을 갖는 기업. 보통 우리가 이거를 독점 기업이다. 이렇게 독점.
독점 기업만 그래요? 과점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부 독점적 경쟁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조금 이따가 이제 시장 조직론 들어가기 전에 요 네 개 시장에 대해서 우리가 구체적인 특징들을 좀 몇 가지 볼 텐데, 하여튼 가격 설정력을 가지면 시장 가격을 주어진 걸로 받아들이지 않고 지가 마음대로 정한다 이것입니다. 마음대로 정해. 이런 경우는 기업의 이윤이 제가 좀 여러 번 볼 거니까요. 독점에서 제일 중요한 그래프가 이건데, 프라이스, 퀀터티, PQ 평면이 있고, 이게 수요 곡선은 보통 우리가 우하향하는 수요 곡선이라고 보통 그리잖아요. 이 수요가 시장 수요인데요. 원래는 요 M이라는 첨자를 쓰면은 이게 마켓, 시장 수요예요. 그런데 원래는 요 시장의 수요인데, 독점 기업은 지 혼자 물건을 공급하기 때문에 이 시장 자체가 자기 거야. 자기 혼자 물건을 공급하니까. 그래서 이 시장 수요가 개별 기업의 수요하고 같습니다. 개별 기업이 직면하는 수요하고 같아. 시장 수요하고. 경쟁 기업은 이렇다 했어요. 물건 내가 하나 팔면 추가적인 한계 수입이 항상 가질 것 같다 그랬어. 경쟁 기업은 저렇게 생겼는데 P 이퀄 MR인데, 얘는 절편 갖고 기울기 2배인 MR이 이렇게. MR이 달라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 수요 곡선은 소비자가 지불하고자 하는 최대 지불 의사라 그랬어요. 그 최대 지불 의사만큼 가격이 설정이 됩니다. 요 수요 곡선의 높이에서 원래 가격이 설정이 돼. 그렇죠? 그런데 물건 한 단위 팔았을 때 평균적인 수입, 이 수요 곡선의 최대 지불 의사하고 평균적인 수입 AR은 항상 같습니다. 이건 독점이든 경쟁이든 개념상 그래. 물건 한 단위당 평균적 수입. 시장 가격이야 이거는. 이 수요 곡선이에요. 저기서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저기 P 이퀄 MR 되어 있는 것은 항상 P하고 뭐는 같아. P하고 AR은 항상 같아요. 저기든 여기든 항상 같아. 평균 수입은. 근데 한계 수입이 다르단 말이에요. 저기는 한계 수입은 저기 P하고 같았는데 여기는 달라 이렇게. 뭐 조금 이따 간단하게 다 증명을 해보기로 하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오늘 조금 여러분 수리적인 접근을 좀 해야 됩니다. 시장 가격이 이렇게 생겼어. P 이퀄 A 마이너스 BQ. 이게 시장 가격이에요. 이게 보통 이게 수요 곡선이라고도 이렇게 말하고. 시장의 수요 곡선이 이렇게 생겼어. A, B는 0보다 큰 상수값이라 합시다. A, B는 0보다 큰 상수야. 그러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값이죠, 지금. 수요 곡선이. PQ면 수직축, 수평축, 기울기 마이너스. 자, TR을 한번 구해봐요. TR은 뭐라 그랬어? 시장 가격에다가 뭘 곱한 거? 판매량을 곱한 거예요. 이게 판매 수입이야. 그러면 요 P가 A-BQ인데 여기다가 뭘 곱한 거야? Q를 곱한 거야. 이게 판매 수입이에요. MR을 구하기 전에 요건 AQ 마이너스 BQ의 제곱이지. MR을 구해봐. MR은 뭘로 미분한 거라고? MR은 뭘 미분한 거라고? TR을 Q로 미분한 거다. TR을 Q로 미분한 거야. Q로 미분하면 AQ는 뭐가 남아요? 불러요. 지금 처음 하시는 분도 있으니까. A. 자, 마이너스. 요 지수가 앞으로 튀어나온다 그랬죠? 2B. 그리고 Q하고 2에서 마이너스 1을 빼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A 마이너스 2BQ다. 수요 곡선이 뭐였는데
A-BQ여야 되는데 A-BQ였는데 MR은 어떻게 된다고? A-2BQ니까 A는 똑같네. 이 절편값은 똑같아 여기요. A 절편값은 똑같아. 그리고 수요 곡선이 기울기가 마이너스 B인데 얘 MR은 마이너스 2B니까 2배지. 2배. 그래서 여기가 뭐라고 된다고? MR equal A-2BQ가 돼. 로빈슨 아모르스 공식이라는 것을 또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첫날인가 둘째 날인가 잠깐 로빈슨 아모르스 공식이 있다라고만 하고 지나갔는데 가볍게 우리가 미분의 연쇄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연쇄 법칙. 한 사람 한 사람씩 일어나기 시작해요. 나하고 자리를 바꾸면 어떨까? 나 거기 좀 앉아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자, 보세요. MR이라는 것은 MR은 뭘로 미분한 거라고? TR을 Q로 미분한 거다. MR은 TR을 Q로 미분한 거다. 방금 그랬어요. TR은 또 뭐하고 뭐 곱이다? 판매 가격에다가 판매량을 곱한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또 해봐. DQ 여기가 D 뭐에다가 뭘 곱한 거예요? P에다 Q를 곱한 거야.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요 P가 시장에서 주어져 있는 거야? 아니면 내가 몇 개 시장 내다 파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가격이에요. 달라지는 가격이지. 달라지는 가격이야. 그래서 여기에 보통 이제 P가 Q의 함수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뭐가 곱해져 있어? 판매량이 곱해져 있지, 이렇게. 요렇게. 한 번만 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거 미분 어떻게 하냐면요. 이 곱으로 되어 있는 거, 이게 P도 Q의 함수고, 요 Q도 Q의 함수지, 당연히. 그러니까 곱의 미분이야. 곱의 미분은 어떻게 하냐면 앞에 거 한번 미분한 거 뒤에 거 그대로 곱해줘요. 앞에 거 DQ분의 DP 미분해. 처음 하시는 분이 있으니까 DP분의 DQ. 그리고 앞에 거 미분이니까 그냥 그대로 한번 써줄게요. DP분의 DP 곱하기 뒤에 거 그대로 곱해줘요. 그리고 플러스 뒤에 거 미분해. 요 뒤에 거요. 그래서 DP분의 다 알고 있는 혼자만 헷갈리고 있네. 헷갈리는 게 아니라 지금 컨디션이 안 좋은 거지. DQ분의 Q로 미분한 거예요. DQ분의 DP. 요거 앞에 거 미분하고 뒤에 거 그냥 곱해줘요. Q. 그리고 뒤에 것도 마찬가지야. DQ분의 DQ 이렇게 하고 앞에 거 그대로 곱해줘. P 이렇게. 그래서 요거는 이제 요 DQ분의 DQ 여기 1이죠. 1이야. 그리고 요 P만 남기 때문에 P로 묶어요. P로 묶으면 여기는 없는 걸 만들어줬기 때문에 이렇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는 그냥 1이고 뒤에는 한 번만 써서 그대로 쓸게요. DQ분의 DP 곱하기 여기가 P분의 Q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그대로 쓰면 그리고 우리가 수요의 가격 탄력도는 뭐냐면 입실론 P 수요의 가격 탄력도는 마이너스 여기가 DP분의 DQ 곱하기 Q분의 P이기 때문에 비슷하게 생겼죠? 그런데 이게 지금 뒤집어져 있잖아. 분모 분자가. 그렇죠. 그리고 앞에 마이너스가 없어. 그래서 하나 만들어주고 앞에 마이너스가 없는 걸 만들어주고 분모 분자가 뒤집어져 있어. 이렇게. 이게 결론입니다. 이게 뭐라고? MR이라고.
그래서 이게 로빈슨 아모르소 공식이라는 건데 이게 한계 수입과 MR과 P와 수요의 가격 탄력도의 관계입니다. 뭐의 관계라고? 한계 수입과 시장 가격과 수요 가격 탄력도의 관계.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생겼어. MR은 P 곱하기 1 마이너스 수요의 가격 탄력도 분의 1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면 먼저 수요의 가격 탄력도가 1이라면요. 1이라면 요 괄호 안의 값이 제로가 되고 전체는 제로가 되니까 MR은 뭐가 되겠어요? 제로가 됩니다. 두 번째, 역 봐세요. 역으로. MR이 만약에 제로라면 가격은 제로가 될 수가 없으니까 이 괄호 안의 값이 제로가 돼야 되는데 괄호 안의 값이 제로가 되려면 수요 가격 탄력도는 반드시 1이어야 되지. 그래서 이게 이렇게 양쪽 화살표로 쓰면 역도 성립한다 이 말입니다. 수요 가격 탄력도가 예컨대 1보다 커. 얘가 2, 3 이런 거야. 그럼 괄호 안의 값이 플러스예요, 마이너스예요? 플러스죠? 네, 플러스잖아. 그래서 MR이 0보다 크다. MR이 0보다 크려면 요 P는 0보다 커요. 그러니까 이 괄호 안의 값이 0보다 커야 되는데 반드시 수요 가격 탄력도가 2, 3, 4 이런 거 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역도 성립한다. 자, 수요 가격 탄력도가 1보다 작아요? 그러면 당연히 여기 1보다 작아? 그러면 2분의 1, 3분의 1 이런 거예요? 그러면 2, 3 이런 거죠? 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값이에요. 마이너스 값. 그래서 MR이 마이너스 값을 갖고 물론 역도 성립하고 이렇게 수요의 가격 탄력도와 뭐의 관계를 우리가 지금 먼저 봤어? MR과의 관계를 봤어요. 그러면 요 MR 커브에서 여기에 수요의 가격 탄력도가 어딘지 여기 보면 MR이 0보다 큰 구간이고 여기는 MR이 0보다 작은 구간이고 요 점은 MR이 제로인 점이고 이렇잖아 지금요. 먼저 MR이 제로인 점에서 쭉 수직의 점선을 끌어올렸더니 물론 수요의 가격 탄력도니까 수요 곡선상에서 체크를 해야지 엉뚱한데 체크를 하면 안 되죠. 수요 곡선상에 수요 가격 탄력도가 1인 상태가 되고 두 번째 MR이 0보다 큰 노란색 MR이 0보다 큰 노란색에서는 가격 탄력도가 1보다 크고 여기 1보다 크지. 그래서 여기가 1보다 커. 그리고 이 아래쪽은 당연히 1보다 작겠죠. 수요 가격도 1보다 작아. 이런 구간들이 있다. 이런 구간들이. 이렇게. 두 번째는 이 곡선의 아래다가 그래프를 또 그리기가 이제 좀 불편하니까 옆에다 하나 더 그려보면 옆으로 그릴 수도 있고 아래로 그릴 수도 있는데 교과서는 지금 아래로 그려졌어요. 그래서 아래다 그릴게요, 그냥. 실제로 여러분 답안을 답안지에다가 쓸 때는 위아래로 그리는 경우보다는 옆으로 그리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일 거예요. 네, 이게는 지금 프라이스 퀀터티 평면에 PQ 평면에 디맨드 커브가 우하형의 디맨드가 있고 MR 커브가 항상 절편 갖고 기울기 2배니까 요거의 절반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MR이 제로인 점이니까 뭐가 가장 커져야 된다? TR이 가장 극값을 가는데. TR이.
토탈 레버뉴 가장 크죠. 각각 여기가 지금 수요 가격 탄력도가 1이고 1보다 큰 구간, 1보다 작은 구간 각각 이렇게 표시했고, 자, TR이 가장 커진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TR이 가장 커진다는 것은 요 MR이 0보다 크면 계속해서 산출량을 늘려서 MR이 0이 될 때까지 요 밑면적이 가장 커진다는 얘기입니다. 요 밑면적이 MR의 밑면적을 다 모은 게 사실은 TR인데, 요게 언제 가장 커진다? MR이 제로일 때까지 더해야 가장 커진다 이것입니다. TR이 그 값을 갖는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런 또 얘기도 했었어요. 수요의 가격 탄력도가, 요 가격 탄력도가 1보다 큰 그런 재화라면, 요런 재화라면, 판매 수입 TR을 높이기 위해서, 판매 수입을 늘리기 위해서 가격을 높여야 된다, 낮춰야 된다? 요 TR을 내가 극대화하고 싶어. 판매 수입을 극대화하고 싶어. 판매 수입을. 그러면 가격을 높여야 돼요? 낮춰야 돼요? 가격을 낮춰야 돼? 응? 가격을 어디서부터 어떻게 낮춰야 돼? 요 수요 곡선상에서 점점점 이런 식으로 가격을 낮추게 되면, 얘는 이렇게 올라가겠죠,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가격을 낮추어야, 가격을 낮추어야 TR이 극대화된다. 두 번째, 수요의 가격 탄력도가 어떤 구간에 있는 재화라면, 요게 1보다 작은 이런 재화라고 한다면, 이때 TR을 가장 크게 하려면, 판매 수입을 가장 크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된다? 가격을 이제 높여야 될 거예요. 이렇게 가격을 높여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얘가 이렇게 간다는 의미니까 판매 수입이 점점점 커지지. 응? 그래서 재화가 어느 구간에 속하는 재화냐에 따라서 내가 판매 수입을 극대화시키는 전략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요게 극대화시키는 전략이 달라. 그래서 가격 탄력도가 요 큰 시장이냐, 가격 탄력도가 적은 시장이냐, 이것도 이 가격 결정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준다 그랬고, 지난번에 이제 뭐 현대자동차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했었어요. 커피 가격도 똑같은 예로 많이 드는데, 뭐 이제 커피 가격이 있잖아요. 신림동의 커피 가격하고, 여기 커피숍의 커피 가격하고, 강남역의 커피 가격하고는 다를 건데, 왜 다를까요? 왜 다를까? 예를 들어서 이제, 두 연인이 데이트를 하러 강남역에 커피 마시러 이제 강남역을 지나가다가 커피 마시러 들어갔는데 딱 들여다봤더니 왜 이렇게 비싸? 그러고 나오면 어떻게 할까요? 남자가 그렇게 나오면 여자가 다음부터는 그만 만나자 이러겠지. 너무 썰렁해? 여기 고시촌에서 다른 커피숍은 다 예를 들어서 한 4,000원 하는데 나 혼자만 고급 커피다 이러면서 8,000원 하면 거기는 금방 망하겠죠. 왜 망해요? 안 망해요? 나 혼자 가서 열심히 먹어줄 거야? 가격 탄력도가 여기는 좀 어때요? 높은 시장이야, 낮은 시장이야? 가격에 민감하다는 것은 높은 시장이에요. 강남역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그 비즈니스맨들이 또 많을 거고, 사업차 오시는 분들도 많을 거고, 꼭 지가를 반영하는 건 아니야. 이 소비자가 아무리 뭐 임대료 비싸고 지가가 높다 하더라도 소비자가 거기 가서
물건을 샀을 의향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내가 얼마나 비용을 많이 들어서 이걸 뭐 만들었는데 이거 아무 의미 없는 얘기야. 그거를 쓰는 사람들이 중요한 거지, 의사결정이. 그래서 수요의 가격 탄력도가 중요하다. 이게 뭐 지가가 높으니까 비싸게 받고 이건 아무 의미 없는 얘기예요. 그래서 가격 탄력도가 제일 중요하다는 얘기고, 이게 시장 지배력을 갖는 기업에 진짜 일단은 MR과 수요 가격 탄력도 얘기를 좀 했고, 거기가 나와 있는 것들이 좀 주로 그런 것들이에요. 몇 군데만 좀 체크를 하고, 299페이지 10.3에 MR equal MC에다가 별표 하나 해두고, MR equal MC. 이게 이윤 극대화 조건이다. 그 이윤 극대화 조건은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주의할 점이 있는데, 그 다음 단락에 보면, 다음 단락 10.3으로 주어진 이윤 극대화 조건에 대해서 다음 두 가지 점을 지적해 둘 필요가 있다. 밑줄 첫 번째. 하나는 이 조건이 그 상품이 판매되는 시장 형태가 무엇인가에 관계없이 적용되는 일반적인 조건이다. 독점이든 경쟁이든 상관없이 적용된다, 이 말이에요. 앞으로 보겠지만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이윤 극대화 조건이 앞에서 보는 것과는 조금 다른 형태, 밑줄. 가격과 한계 비용이 일치한다는 조건으로 제시가 된다. 그러나 이것도 따져보면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얘기고. 또 하나 지적할 점은 10.3에서 제시된 조건이 이윤 극대화를 위한 일개 필요 조건의 성격을 갖는다. 그러면 반드시 이 조건이 충족되더라도 이윤 극대화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계 조건이 필요한데, 밑줄 그으세요. 이계 조건을 뭘 보장한다? 이윤 극대화를 보장하고 이윤 극소화를 배제하는 거예요, 이계 조건이. 그래서 일단 이계 조건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볼 필요 없는데, 거기 왼쪽 그래프, 제일 밑에 그래프를 보시면 지금 MR과 MC가 만나는 점이 두 점이에요. 그런데 어디가 이윤 극대화점이라고? 그렇죠, 오른쪽이죠. 왜냐하면 그 두 번째 빨간 그래프를 봤더니 거기에 극값을 갖고, 여기 Q2스타점에서는 어떤 거예요? 이윤이 가장 적어져 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윤 극대화점 제일 밑에 점에 MR equal MC 만나는 점에다가 점을 다시 한번 찍어보고, 특징이 어떤 특징이에요? MC가 아래에서 위로 통과하고 있죠. MC가 항상 MR의 아래에서 위쪽으로 통과를 해야 된다. 그 말은 기울기가 어떤 게 커야 된다는 거예요? MC의 기울기가 커야 된다는 거예요. MC의 기울기가 커야 된다. 우리가 이렇게 했잖아요. 앞에서 TR에서 TC를 뺀 게 이윤이라 그랬고, 그걸 미분했더니 MR하고 MC 이렇게 나왔잖아요. 자, 잠깐만 볼까요? 파이는 TR에서 TC를 뺀 거였어. 그리고 이걸 first order condition 극대화 값을 찾아봤더니 MR에서 MC를 뺀 것이 제로가 되는 게 이윤 극대화의 first order condition, 일개 미분, 이게 또 썼네. 일개 미분 조건이라 first order condition이라고 그랬어. 그러면 지금 이개 미분 조건은 뭐예요? 요 MRQ, MCQ로 되어 있는 거를 한 번 더 미분하는 거야. 그래서 뭐가 나와야 돼? 마이너스 값이 나와요. 한 번 더 미분하면 마이너스 값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TR을 미분하면 MR이 나오는데, TR 곡선의 접선의 기울기잖아, 이게 MR이. 요거요, TC 곡선의 접선의 기울기가 MC잖아요. 그럼 이걸 한 번 더 미분해봐. MR을 한 번 더 미분해봐. 그럼 MR 곡선의 접선의 기울기야. 얘는요, 요거 한 번 더 미분하면 MC 곡선의 접선의 기울기예요. 이게 마이너스 값이 나와 있는, 이게 미분 조건, 이게 마이너스 값이 나온다는 것은 어떤 거에 접선의 기울기가 커야 된다는 거야? 얘요. 그렇죠? 예, 요게 이게 조건이에요. MC 곡선의 접선의 기울기가 커야 한다는 조건.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아래에서 위로 통과해야 된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한계 수입 곡선의 도출 뭐 이게 있는데 우리가 앞에서 일일이 구체적으로 수식으로 다 봐버렸기 때문에 301페이지 보면 첫째, 두 번째, 세 번째 단락에 보면 구체적으로 수요 곡선이 AQ 플러스 B 뭐 이렇게 돼가지고 A는 0보다 작고 B는 0보다 크다 뭐 이렇게 돼 있는데 굳이 뭐 0보다 작게 할 이유가 뭐 있어? 처음부터 마이너스 값을 둬가지고 그냥 A, B 둘 다 0보다 큰 값이다 뭐 이렇게 그냥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MR은 EAQ 플러스 B가 되니까 밑줄 그으세요. 수요 함수가 선형으로 주어졌을 때는 어디 못 찾았어 지금? 301페이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단락에 거기 수식 있잖아요. 수요 곡선이 밑줄 P equal AQ 플러스 B. 한계 수입 곡선 아까 다 구해봤어. 절편 갖고 기울기 2배로. MR은 EAQ 플러스 B. 그래서 거기다 밑줄 그치고 별표 하나. 수요 함수가 선형으로 주어지게 되면 한계 수입 곡선은 기울기가 수요 곡선의 기울기의 2배가 되고 수직축의 위에 절편값은 똑같다. 그리고 그 다음 10.4 봤더니 한 가지 또 덧붙일 것은 MR과 수요의 가격탈성 사이에는 다음과 같은 관계가 성립한다 이러면서 로빈슨 아몰스 공식을 써놓고 있습니다. 그거 별표하고 물론 도출하는 것도 알아야 되고 암기해야 됩니다. 그 뒤에 넘어가세요. 그 다음 그래프 나와 있는 거 별표로 해놓고 가격 탄력도가 0보다 큰 구간, 작은 구간, 1보다 큰 구간, 작은 구간. (10.2에) 잠깐 쉬고 결합생산물 하겠습니다. 10분 쉬겠습니다.